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우리 겨울방학이 시작됐고요. 이미 많은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다양한 생활 습관으로 갈등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그 이후에 아이들이 학습적인 측면에서 전자기기에 의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사주시지만, 자,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유튜브나 게임, 드라마, 그 다음에 카톡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서 갈등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줄일 것인가 보다는 조금 더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하여 오늘 태블릿으로만 100% 공부를 하고 서울대를 합격한 아주 특이하고 궁금한 학생을 데리고 어떻게 이것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유니브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부산국제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자율전공학부 24학번 들어가게 된 박수연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태블릿을 그렇게 즐겨 쓰신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에도 좀 사용을 하게 됐고, 솔직히 다른 거 유튜브 보거나 하는 것도 많이 써서 이불 속에서 계속 보고 있는 느낌으로 쓰고 있어요. 저희 태블릿 광. 네, 그 정도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유튜브도 많이 보기는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게 주가 되면 서울대를 붙을 리가 없으니까 나름의 자기만의 이 태블릿을 활용한 공부 방법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수연 학생은 언제부터 태블릿을 본격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1학년 2학기 시작하는 여름방학 때 아이패드 사면 뭔가 나도 공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 때문에 일단 구매를 했는데, 이왕 샀으니까 열심히 해봐야겠다 해서 여러 가지 좀 공부해서 좀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 카톡, 드라마, 넷플릭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수하게 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근데 그걸 극복을 했나요? 저는 지금 완전히는 극복을 못한 것 같고, 방학인데 아무 유튜브도 안 보고 이러는 거는 아이패드 한테도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사용을 했고, 근데 이제 시험 기간에는 유튜브를 보면은 진짜 시간도 너무 아깝고 하나 보다 보면 여러 개 보게 되고 이러니까 약간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앱들을 삭제를 해서 아예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부산국제고 나왔다고 하셨고, 내신은 좀 어떻게 나온 편이에요? 5학기 총 내신은 1.67이 나왔고, 1학년 때는 1.4나 3 정도였다가 2학년 때 이제 1.4에서 1.8 정도 나왔다가 3학년 1학기는 이제 2점대 초반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목 자세에서 1.67이면 이게 엄청난 성적이네.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에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수업 시간에는 사용하기 좀 어렵잖아요.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저희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도 좀 권장을 오히려 하시는 분위기였어가지고 약간 수업 활동 같은 것도 패드를 활용해서 하기도 하고 좀 자유롭게 썼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막혀있는 분들은 아니었구나. 근데 태블릿을 쓰지 말라고 하는 학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기 좀 힘들었었다는 얘기 좀 들었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약간 안 좋게 보시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아예 그냥 야자 시간에 1교시만 쓰겠습니다, 2교시만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급을 받아가지고 확인증으로 쓰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니면 아예 그냥 스터디 카페에서만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거 외에 국제고니까 다양한 비교과 활동 있잖아요. 그럴 때도 혹시 좀 잘 이용한 편인가요? 제가 아이패드 사용을 다른 데 한 거는 좀 2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세특 준비하면서 보고서를 쓰거나 이렇게 할 때 신문 기사나 그런 것만 참고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해주는 DBPR나 이런 논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내 논문은 이렇게 PDF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거 확인할 때 유용하게 썼던 것 같고, 그리고 하나는 약간 야매 방식인데, PPT를 만들기 너무 귀찮다 하면은 엄청 중요한 발표 말고 약간 가볍게 하는 발표 같으면 한번 대충 그림 그리고 PPT입니다 하면은 다들 그렇군 하고 넘어가서. 조금 힘을 빼도 되는 게 있는데 그럴 때도 이걸 활용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태블릿으로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태블릿을 활용하면서 이것만큼은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다 하는 앱이나 기능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패드가 간편하게 계속 쓰고 종이도 쓰레기 같은 것도 안 나오고 좀 빠르게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게 좋다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제 스페인어 공부한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약간 가려둔 부분을 채우면서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백지를 두고 여기에다가 스페인어 그 문구 같은 것만 쭉 적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암기 카드 앱도 진짜 많이 활용했는데요. 일단 여기 보면은 제가 만든 카드들이 있거든요. 그럼 단어랑 뜻을 이렇게 하는 건데, 낱말 카드를 이렇게 키면은 아프리카 석탄이 어디지 하면은 남아공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들고 다니면서 쭉 카드 계속 뒤집고 외워주면은 엄청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 메모카드 앱이 모든 과목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아요. 그죠? 종이 베이스면 조금 번잡스럽고 힘든 것들을 조금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앱들을 좀 잘 활용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렇게 정도 되는데 좀 시행착오가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뭐 예를 들어 노트를 다 만들었는데 갑자기 날아간다던가 이런 것도 엄청 경험을 해보고 제 나름에는 그래도 방법을 좀 찾은 것 같아요. 그러면 모의고사는 좀 어떻게 나왔어요? 모의고사는 1학년, 2학년 때는 내신 공부를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엄청 열심히 준비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등급으로 전 과목이 그렇게 나오고 네네네. 수학만 1등급, 2등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나왔는데 이제 3학년이 되니까 확 어려워지고 해서 수학이 3등급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과목은 그래도 1등급을 어느 정도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수능에서는 국어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서 1등급이 나왔고 수학은 확률과 통계로 3등급, 영어 1등급, 세계지리 1등급, 경제 2등급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경제가 2등급이라고 해도 100분이 95에 2예요. 그 5,400명 중에 한 분을 뵌 거예요? 그러면 수학에서 조금 어려운 게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제가 3학년 1학기 내신을 미적분을 했었거든요. 이 미적분도 약간 낭만으로 선택해서 경제학을 배우려면 미적분을 해야겠지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내신 등급 자체는 그래도 3등급 정도가 나왔는데 모의고사를 하고 수능까지 끌고 가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일반 전형 면접을 준비하면서 수리 면접을 봐야 되는데 그때도 이제 확률과 통계를 공부를 했어야 돼가지고 그럼 차라리 수능도 확통으로 보자 해서 틀었는데 이런 결과가. 그래도 미적을 했었던 건 자전 선택할 때 도움이 됐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과목 선택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미적을 수강했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수능은 확통으로 돌렸다. 네, 수능은 어차피 안 들어가니까. 이제 고3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수능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인강을 듣고 개념을 외우고 기출을 풀어보잖아요. 혹시 기출도 태블릿을 이용해서 했나요? 저는 1학년 때부터 계속 이걸 풀다 보니까 수능 전에도 이걸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냥 여기로 풀다가 진짜 직전 한두 달 정도만 뭐 종이로 뽑아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탭으로 기출 문제를 푸는 수연 학생의 노하우 같은 거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나왔던 모의평가 문제지들이 있는데 그냥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실제 시험 치는 것처럼 한번 풀어보고 또 답지도 다운받아가지고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제일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거 아니면은 문제 모아가지고 풀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서 그러니까 내가 많이 틀리는 유형을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내신이든 수능이든 기출을 활용할 때 주로 어떻게 이 기출을 활용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으로 약간 개념을 잡으면서 유형을 볼 때는 거의 풀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푸는 게 맞지만 나중에 이제 수능이나 내신 직전에는 어느 정도 이제 개념 베이스가 잡혀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좀 오답률이 높거나 약간 내가 못 푸는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을 시작하는 고2 친구들부터도 되게 의미 있는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기출태탭이라는 앱을 가지고 기출을 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수연 학생이 좀 한번 시연해 주시면. 그래서 이거 기출탭을 보니까 범위 같은 것도 설정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학년이나 유형이나 특히 좋았던 게 정답률까지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아 하면은 정답률이 낮은 문제만 해가지고 시간적으로 많이 절약이 되니까 이런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게 다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어느 정도 좀 학습 계획을 세우고 기출을 푼 편인지 궁금해요. 일단은 큰 틀에서는 방학에는 좀 전면적으로 보고 내신 기간에는 좀 좁게 깊게 파자라는 거였는데 제가 진짜 계획을 그렇게 잘 짜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랑 수학은 그냥 뭐 푸는 데까지만 풀고 하더라도 사탐은 진짜 계획을 열심히 짰는데 시간을 만약에 너무 재밌다고 해서 3시간씩 하루에 써버리고 이러면은 다른 공부 밸런스가 다 무너지니까 이 정도만 해야지라는 계획을 짜는 게 일부러 약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좀 세웠는지. 아 이번 주에는 120문제를 풀어야겠어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하루에 20문제씩 해가지고 6일 동안 푼다던가 이런 식으로 문제수를 정해서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 이 앱을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학습 계획을 제가 굳이 막 120문제 가져와서 20문제씩 표시해두고 안 해도 일 학습량으로 이렇게 해둘 수 있는 게 있어서 이걸 사용하면 저보다는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본인이 혼자서 그 문제를 다 추리고 거기서 또 20문제를 풀고 그걸 나누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좀 설정을 해두면 가성비 있는 공부를 좀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좀 있겠네요. 자, 근데 우리 알다시피 기출은 푸는 것보다 이렇게 풀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냐. 오답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아이들마다 오답을 만드는 방법 자체가 되게 다르잖아요. 수연 학생은 이렇게 기출을 풀고 나서 이후에 이것을 좀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답을 제가 틀린 거를 또 계속 틀린다는 거를 중학교 때 공부하면서 깨달아가지고 저는 수학 문제
문제를 진짜 많이 풀었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집들이 너무 많으면은 이거 오답하기도 힘드니까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PDF 있는 거 찾아서 모아두고 비슷한 유형별로 묶어가지고 한번 쭉 풀어보고 약간 부교재나 병행하면서 좀 오답 노트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오답 노트 만드는 것도 이거 스크린샷을 하나하나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소개해드리는 앱을 보니까 이거를 제가 따로 안 만들어도 그냥 여기로 들어가면은 오답 노트 함 해가지고 오답 노트를 볼 수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면은 뭐 해설을 해서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오답을 하다 보면은 제가 또 틀린 문제를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또 사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념에 빈 공간이 있으면 그 문제를 계속 틀리는 건데 맞아요. 그래서 약간 유사 문제를 누르면은 어떤 게 비슷한 개념을 쓴 문제인지가 이거 쭉 좋다. 이게 진짜 좋았어요. 이거를 쭉 풀면서 내가 못하던 파트였어도 이 소양 나오는 문제에 한해서는 내가 진짜 다 풀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서 보면 자료나 이런 게 달라 보이는 듯 하지만 결국은 내가 외워야 되는 개념은 하나다라는 걸 결국 알게 되거든. 그거를 알면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가 되게 명확해지니까 역으로도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사탐 말고도 국어 보면은 이거 해설이 원래 이렇게 텍스트로 쭉 나오는 게 진짜 그 모의고사 풀고 나면 받는 종이에 있는 맞아요. 그 해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것만 봐서는 약간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약간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여기는 프리미엄 해설이라고 해서 좀 다르게 접근해가지고 좀 더 친절하게 짜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런 걸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잖아요. 가독성적인 측면에서 되게 좋다라고 보여지네요. 근데 혹시 이거 한번 써보면서 아쉬웠던 점 있었나요? 아쉬웠던 점이 진짜 별거 아니기는 한데 제가 원래 종이로 문제를 풀면은 이렇게 줄도 쭉쭉 끄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근데 얘가 인식을 못하고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줘야지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약간 불편했다 이게. 저는 사탐 강사로서 좀 아쉬운 게 아이들이 이제 선택자가 많은 과목은 프리미엄 해설이 있고 선택자가 적은 과목은 프리미엄 해설이 없어요. 슬픕니다. 우리 기타 과목도 소수 과목도 프리미엄 해설 좀 봅시다. 자, 그리고 우리 종이를 활용해서 전통적인 공부 방법도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3년 동안 사용을 했을 때 태블릿을 활용했을 때 가장 좋은 점과 이것만큼은 내가 썼지만 조금 단점이다 하는 것을 좀 가감없이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 필요한 기간은 걸리는데 손에 익고 나면 진짜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아이패드가 없더라도 약간 휴대폰으로 연동해서 볼 수 있는 앱 같은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그런 게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이제 종이로 결국에는 시험을 봐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 한계라던가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 화면은 작기 때문에 거북목이 그 정도 있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종이를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라. 그리고 거북목 되기 싫으면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라. 그러한 부분들은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태블릿을 활용해서 다양한 앱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꿀팁이 좀 있었고요. 특히 기출태택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기에 활용도는 좀 꽤 괜찮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연 학생이 리뷰해준 기출태택에서 런칭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더 많은 혜택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기 위해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무엇을 해줘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